점입니다.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밑줄 그었어요. 2년 이내에 2년 동그라미 딱 치고 2년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밑줄 그었습니다. 돈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이 돈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재원 조달 계획, 이걸 주된 내용을 합니다. 이걸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자 밑줄 긋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년 내 수립되는 거다? 2년 내 수립되는 거다. 그 정도만. 기산점이 뭐를 이렇게 갖다가 기산점으로 한다? 도시공개획 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이렇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렇게 나와요. 예. 공고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당의 공부에 지체 없이를 공고해야 한다 해서 공고에 밑줄만 그어요. 자, 구분 수립 나오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3단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밑줄 구분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제 몇 단계? 1단계. 3년 이내 밑줄, 제1단계 밑줄. 3년 후에 시행하는 거 밑줄 긋고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몇 단계에 포함된다? 제2단계에 포함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6조. 거기 가면 시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뭐 행정적인 시행자도 있고 비행정적인 시행자도 있어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기본서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도시공개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OX, X.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인 자도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잡는 게 입문서 단계. 제 밑에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당의 도시공개획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시행자는 동그라미 딱 쳐요. 예. 뭐, 그 정도만.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디를 들어가냐면 172쪽, 172페이지. 도시공개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입니다. 이 표현 나와주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나오고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는 실효, 뭐 이런 말이 나와줘요.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그 부분을, 자,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여기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이 있어요. 그죠?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는 절차를 거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죠. 이렇게. 자, 그런데, 기반시설 중에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이때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말을 한다. 이렇게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하면 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이 된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이렇게 결정고시 등은 이걸 갖다가 결정고시를 기산점으로 합니다. 2년이죠? 몇 년? 2년 이내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거. 집행계획을. 자,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공사 다 끝나고 준공검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나오면 이 부분을 좀 할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왔어요. 자, 봐요.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시험장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지금 가부 땅위로 설치하고, 의료 땅위로 설치하고, 병원 땅위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갑은 예를 들어서 지목이 돼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도로 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공항 가는 도로를 설치해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설치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2년 내에 딱 나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봤죠. 1단계다, 2단계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들.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끊임없이 계속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행위제한을 계속 해들어가야 옳은 짓인지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조문을 두냐면 172쪽에 이런 내용들을 두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72쪽을 보면 재료에 건축물, 공작물의 허가금지 이렇게 나와주죠. 예. 거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계의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의 도시군계의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밑줄 그어요. 당의 도시군계의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이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놓고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원칙 이렇게 써놔요. 원칙 이렇게 써놨어요? 원칙. 자,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도시군계 시설이 갑옷 땅위로, 으르 땅위로, 병으 땅위로 설치된다 해서 결정이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건축 허가 등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내용 아시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원칙이 나와요?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원칙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칙도 몰랐는데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시험 문제 풀면서도. 그것도 개그의 일종인데. 자, 예외적 허가를 볼 거예요. 예외적 허가. 자, 한번 읽어볼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계의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 시설 중 단기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자, 단기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 단기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썼어요. 단기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밑줄 그어요. 단기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밑줄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쳐요. 허가 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허가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허가 받고 한다는 얘기요. 허가 받고. 자, 동그라미 1, 2, 3 딱 묶어놓고 가설건축물의 건축 밑줄 가짜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 자, 공작물의 설치 밑줄 공의 동그라미 딱 쳐요.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자, 3번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나와주죠. 자, 잠깐. 자, 잠깐만요. 도시군계 시설이 결정고시 되면 2년 내 단기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도시군계 시설 부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계 시설 부지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등을 하면 안 되죠. 도로 깔아야 되니까. 이게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게 도시군계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2년 내 단기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안 나오면 꼭 시험 문제가 허가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야. 허가를 받아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제가 가공, 재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재촉한다. 이렇게 재촉으로 발음해 버립시다. 이걸 어떻게,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도시군계 시설 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2년 내 단기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이렇게 갈 겁니다. 외우는 방법. 2단계에서 이렇게 갈 겁니다.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돌아가면서 야유회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씩 하도록 했는데 노래를 안 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궁자가 작작 재촉한다. 엄청 연구한 거야 이것도.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 연구했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따르세요. 저 따르세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2단계에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게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에요. 자, 잠깐. 우리가 법정 용어로서 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거짓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법정 용어로서 가라는 말이 나오면 가처분, 가압류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이런 말이 나오면 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다, 가압류다 하면 임시로 압류를 딱 해놓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우리 법정 용어로 가라는 말이 나오면 거짓으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가압류 한번 딱 잡히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도. 예, 신경 쓰여요. 그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고, 이게. 자, 가설건축물이다 하면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이런 것들을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물의 개축, 재축입니다. 개축, 재축. 건축물의 개축, 재축.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죠? 자, 보세요. 건축물의 신축, 증축으로 고치면 안 돼요. 건축물의 개축, 재축입니다. 중요하다. 건축물의 개축이 뭐고 재축이 뭐고 이거 질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할 거니까. 예? 건축법에서 다 나와. 자, 하자는 것만 해. 그냥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그냥 여기는 전주야. 저기 가면 나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저 경기도 광주도 있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야. 필리핀 원주민을 한번. 그 다음에 저 경상도에 진주도 있고 왜 여기는 진주고 여기는 전주냐? 여기는 왜 온고울이고 저기는 왜 빛고울이냐? 따질 거 없어. 그냥 하자고 그냥.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예. 자, 잘 보세요. 건축물의 개축, 재축까지만 가능합니다. 허가받아서. 신축, 증축 안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이것을 허가받아서 한다. 허가 없이 한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따라서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재축.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걸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이걸 도시군계획시설이 기산 좀 잘 봐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되고 나서 10년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10년간 안 하면 지목이 대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일 때만 가능하죠. 대인 토지 수의자는 내 땅 사가라 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땅 사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을 너무 오랫동안 증축도 못하게 만드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사업도 안 하려면 차라리 내 땅 사가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매수 청구라 그래요. 자, 지목이 됩니다. 이게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요 10년이죠. 자, 이 기산점을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뭐라 그랬어요?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에 10년으로 나왔어요. 기산점 조심해야 돼.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지. 봐봐. 여기서 나왔잖아.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10년이라고. 이 그림이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스크린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지문이 쫙쫙 익힌다고. 다시 한번 도시군계획시설이 봐요. 결정고시 되고 나서 여기서 10년으로 잡은 거예요. 제가. 10년간 안 하고 있다 하면 지목이 대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만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사가라 할 수 있다는 거야. 내용 됐어요? 내 땅 사가라. 내 땅 사가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갑은 지목이 되고 을은 임야고 그 다음에 병은 잡종지다 이렇게 되어지면 을과 병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에 해당이 되어진다. 없다에 해당이 된다. 갑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정리 가능해요? 자, 이 내용을 지금 확인학습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에 도시훈계 시설 부지 매수 청구 한번 봅시다. 매수 청구 사유 이렇게 나오죠? 도시훈계 시설의 결정고시로부터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기산점 조심해야 돼요. 이걸 또 어떻게 바꾸는 것만 시험 문제 남았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 시험 문제 남았어요. 봐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고시 후 10년 이내에 이렇게 바꿉니다. 맞아 틀려? 그게 시험 문제 주제 안 됐다고. 그렇게 바꾼다고. 도시훈계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훈계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자, 10년 동그라미 지목이 되다. 대인 동그라미 쳐요. 대.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 건축물 및 정착물을 지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지작물이라고 표현해요. 지작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수 청구합니다. 자,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에 양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매수결정과 매수기간 이렇게 나오죠?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 6개월의 동그라미 딱 치고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밑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밑줄 그었습니다. 매수 청구가 있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하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잘 보세요. 기산점.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즉 알린 날부터, 지금 통지를 알린 날부터로 법이 개정됐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법 개정된 법률을 안 올렸네요. 그냥 통지로 해석해서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통지는 알린다 이 말이죠. 자,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입니다. 2년 동그라미 쳐요.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잠깐. 자, 이게 사업시행자가 말이죠.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사업시행자가 10년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지목이 대인 도시훈계획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 갑은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이 다 있을 거예요. 체계도에 있죠? 선생님들 체계도에 다 있어, 이게. 체계도에 있을 거예요. 체계도가 10월달까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머릿속에 쫙 편박이가 돼야 돼요. 자, 이때 갑은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되어지면, 자, 매수 청구를 하게 되어지면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립니다. 알린다.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자. 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이 알린 날로부터입니다. 알린 날로부터 2년이에요. 2년. 2년 이내에 매수를 마무리해 줘야 돼요. 매수 완료하여야 한다에 딱 걸립니다. 매수를 끝마쳐야 돼요. 자, 207이거든요. 이게 잘 보세요.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청구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는 거고,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매수를 끝마쳐야 된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해서 알리고, 이날로부터 다시 이렇게 계산해서 2년 이내 매수 완료해야 되는데, 매수 완료를 끝마쳐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만약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봐요. 매수대상 토지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끝마치 한다. 하면 틀린다고. 기산점 아시겠어요? 이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거야. 이날을.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라고. 이 그림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 걸 보니까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매수 못하겠다. 또는 매수할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매수 오케이죠. 매수할게 있으면 매수 오케이 했으면 몇 년 내에 해야 되는 거야? 2년 이내 해야죠. 그런데 매수 오케이 해놓고는 2년이 경과되는 거야. 2년이 경과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매수를 안 해버린 거야. 2년 이내 해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쌈박질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쌈박질이. 우리 이렇게 3을 2번 겹쳤으면 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쌈박질 한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3을 이렇게 2번 씁니다. 이렇게 3을 2번 쌈박질 이렇게 잡아야 돼. 3층 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자, 그 다음에 3층 이하에 있어서 3층 이하에 제1종 근린생활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뭐 허가 없이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야. 공작물 설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케이. 자, 쌈박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크로스 된다고. 바꿔주면 틀려. 쌈박질이 앞쪽에 붙어버리고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가 뒤쪽에 붙어버리면 또 틀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로 잡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쌈박질 잡아야 돼요. 3층이야. 이렇게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3층 이하까지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3층이 넘어져 버리면 보상이 커져 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규모의 제한을 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고 공작물은 층수가 없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하냐면 매수야로 읽어요. 매수야로 읽으면 안 돼. 매수야로 읽지 마. 매수하겠다 이 뜻이야. 오케이 해놓고는 2년 이내에 이게 매수 끝내야 되는데 2년이 경과했다 이런 내용이거든.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매수야가 뭐냐. 또 전화해서 또 옆에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내 거도 매수야야.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요거. 자, 그런데 이제 2종 근생 중에서 이게 제외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외하자, 이렇게 되어지거든. 이게 제가 노다단 안마는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노다단 안마는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노래연습장, 노래방,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 그 다음에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 그 다음에 안마 시술소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노다단 안마는 제외한다. 이렇게. 노다단 안마 제외.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 자, 그 내용이 지금 어디가 나오느냐. 173쪽에 규제 완화라는 표현 5번 나와요. 자, 한번 봐요. 거기 보니까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밑줄 동그라미 1번.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알린 날부터입니다.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밑줄고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알린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동그라미 2번. 매수하겠다 해놓고 매수 오케이 해놓고 2년이 경과됐다. 자, 개발인이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허가 동그라미 쳐요. 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면 틀려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가능한 거. 자, 1, 2, 3 딱 묶고는 1, 2, 3, 4 묶어요. 자,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입니다. 3층 이하. 3층 동그라미 3층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이걸 뭘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느냐. 4층인
다세대주택으로 바꿨어요. 틀리죠? 4층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아니죠? 이 단독주택은 오리지널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한 세대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가구나 다중도 안 됩니다. 자, 2번에 제1종 근생으로서 3층 이하입니다. 3층 동그라미. 자,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죠. 3층 동그라미. 그러니까 2번, 3번은 그냥 3층이 아닌 1종 근생, 2종 근생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쌈박질에서. 자, 그런데 가벼워 보니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노다단 안마 제외해요. 노래연습장에 노예 동그라미. 다중생활시설 써놓습니다. 그 밑에다가.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 단해 동그라미. 안마시설소에서 안마 동그라미. 노다단 안마 제외. 자, 노다단 안마 제외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여기서부터 갑시다. 이 내용이 크로스되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매수 못하겠다. 쌈박질.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근생, 2종 근생. 노다단 안마 제외.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다단 안마 제외. 2종 근생 중에서야 이게 1종 근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법에서 다 배울 거예요.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요거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잘 밑에 보니까 03번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고시로 이렇게 나오죠. 자,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자, 20년에 동그라미 쳐요. 20년이요, 10년이요. 20년. 우리 10년이라면 매수 청구, 20년이라면 실효되는 거야. 자,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공계획시설 결정은 그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늦은 거예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죠. 그 효력을 상실한다. 밑줄 한번 그어놨어요. 네? 네. 자, 여기.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2년 내 뭐가 나와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고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야 기산 좀 조심합니다.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 하면 지목이 대일 때 뭐 한다? 매수 청구 들어간다는 거야. 만약에 20년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다음 날 실효됩니다. 다음 날 없었던 걸로 하자. 다음 날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27년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 소리냐? 실효가 안 되느냐? 실효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음 날 실효된다는 얘기는 도시공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두 손 놓고 있을 때예요.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됐을 때는 이건 앞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재정부적으로.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100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실효가 안 돼요. 결정고시 되고 나서 두 손 놓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올 때 내용 하시겠어요? 따라서 10년 이내에 사업을 안는다 이렇게 되었지만 지목이 대일 때 매수 청구 들어가는데 사업을 안는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면 또 매수 청구를 못 해요.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제 그런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을 붙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큰 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스크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 짓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178쪽을 봐요. 178쪽 이 중고검사를 좀 한번 볼 거예요. 자, 시행자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이사 또는 대도시장 밑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도이사 대도시장 밑줄 그어놓고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해놨어요? 네. 자, 거기 보면 시행자에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잠깐만. 이해를 조금만 하자고요. 이해를 조금만 해요. 잠깐 제가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라 그랬냐면 아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도시장. 전주 시내에서 도로 깔겠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장이 중공검사권자예요. 전주시장이. 익산에서 도로 내겠다 해서 중공검사권자가 누구냐면 도지사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중공검사권자니까 만약에 이런 짓을 도로 내는 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중공검사 받는다 이런 말이 있게 없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중공검사 단계에서 그냥 공사 다 끝났습니다 해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해주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를.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하자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이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인천국제공항이란 말이죠. 인천국제공항 시행자가 누가 됐냐면 정부에서 시행자가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 그렇죠? 국토교통부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했을 때, 시행자가 됐을 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중공검사를 갖다가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완료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공검사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면 맞아 틀려? 이게 없다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정도에? 그 정도. 이렇게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우리 입문서 단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요 정도만 입문서 단계에서. 자, 도시개발법 갑니다. 자, 도시개발법. 자, 181조. 자, 181조.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주죠. 우리 신도시 지정한다 뭐 이런 거 신도시 사업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보니까 개발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 나와요.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에서 개발계획이라는 말 밑줄을 한번 그어놓고, 자, 넘어가서 182쪽. 182쪽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밑줄 한번 제2절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지정권자 나오죠? 네모 딱 엮어요. 지정권자 네모 한번 딱 엮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84조 지정효과 이렇게 나와주죠. 지정효과, 지정에는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내용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다음에 놓아두고, 자, 186쪽 갑니다. 자, 186쪽을 보니까 제일 위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라는 표현 나와요. 시행자라는 말에 한번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시행자의 지정에서 시행자라는 말에 밑줄 그어놓고, 자, 오른쪽에 보니까 187쪽 도시개발 조합 이렇게 나와주죠. 조합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넘어가요. 189쪽. 자, 189쪽을 보면 실시계획 이렇게 나와주죠. 실시계획 나와요. 우리 실시계획은 아까 했었지. 누가 작성한다 그랬다? 옳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뭐라 그런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니까 02번 사업의 시행방식 나와요. 시행방식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 시행방식, 시행방식을 보니까 거기 도표 봐봐. 수용 사용방식 이렇게 나와요. 환지방식 이렇게 나와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걸 갖다가 믹스해버렸다 하면 무슨 방식? 혼용방식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밑에 보면 제2절 수용 사용방식에 관한 사업시행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식이 빠졌네.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안 써놔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나와요. 토지 상환 채권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03번 선수금 나와요. 선수금에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3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이렇게 나와주죠. 환지 계획 밑줄 한번 그어놓고, 환지 계획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194쪽을 보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다 이 표현 나와요.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란 말 밑줄 긋고, 자, 오른쪽 위에 보니까 환지 처분 이런 말 나오죠. 환지 처분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6쪽에 보니까 준공검사라는 표현 나오죠? 준공검사 등에서 준공검사 이렇게 나와요? 준공검사 밑줄 한번 그어놓고. 됐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이건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 법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눈사람 모형 형태로 그림을 그려갑니다. 이게 머릿속에 또 정리가 돼야 돼요. 짝 사진이 찍혀야 됩니다. 그 책에도 눈사람 모형 나와요? 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자, 개략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이걸 집안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도시개발 사업은 자 이렇게 우리 판교 신도시 한번 해봅시다. 만성치고 판교 신도시 신시가지로 조성 한번 해보죠. 이렇게 판교 신도시가 계획관리 지역이었어요.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런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다.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할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적 안에서 한다면 큰일 나요. 반드시 구역 안에서 해. 정비 사업은 어디에서 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정비 구역 안에서 해. 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구역을 지정해야 돼. 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래요? 구역 안에서 해. 도시개발 구역. 그래 구역 지정을 한다 이런 말도 한다고.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를 뭐라 그러냐면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다? 지정권자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다? 지정권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이렇게 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꼭 잡아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적 내에서 한다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 시골에도 저렇게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거라고.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자, 이 지정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구냐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만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전주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 거지만 지정권자가. 자, 원칙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구역을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 게 아니라고. 그건 정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자가 이제 지정권자가 된다. 원칙적으로. 자, 잠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은 얼마나 지정할 건지,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집어넣고, 여기에 따라서 몇만 호가 건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학교, 이건 몇 개 정도가 들어야 할 건지, 또는 거기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은 뭐가 확충이 돼야 될 건지, 이런 계획이 일시 지정하겠어요? 계획 없이 지정하겠어요? 일시 지정하겠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계획을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개발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이런 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계획 수립이 먼저요, 구역 지정이 먼저요.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요, 구역 지정이 먼저요.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요, 구역 지정이 먼저요. 이렇게 간다 그랬으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인구 얼마 집어넣을 건지, 학교는 몇 개나 들어야 될 건지, 이거 계획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잡아서 구역을 지정하니까.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요, 구역 지정이 먼저요.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라고. 응?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잘 봐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지정하기에 앞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은 시행자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옳지. 센스 있네. 센스?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기에 앞서 이걸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이 말 이해 가요? 그러면 실시계획을 갖다가 작성하고 수립하는 자는 누구였지? 시행자.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로 나와? 지정권자. 이렇게 나온다고. 내용 정리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제 팔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 제안이란 말도 있고 요청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안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요청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안 요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십사 해서 제안하는 거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십사 해서 요청하는 거다. 내용 정리돼요? 네. 밥 먹자고 제안하고 밥 먹자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안하고 요청한다. 이제 이 제안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시행자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구역정 지정해 주십사 해서. 이게 대표적인 게 구역 지정 제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지금 우리 효천지구인가요? 그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합 설립에서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청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시행자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또 요청을 하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딱 지정합니다. 시행자 중에서 제안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이 자가 누가 제안할 수 없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제외됩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예습들 해오셨네? 예습했다 해더라도 이거 모르는데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 지문을 얻어요. 자, 그러면 이해를 좀 하고 이해합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됩니다. 다시 가요. 뭐는 제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한다. 조합은 제외한다. 자, 근데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제외되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있죠? 이거 봐요. 왜 제한할 수 없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용 돼요?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뭘 제한해?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되는 거지. 제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외되는 거고. 조합은 제외되는 거예요. 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게 또 조합이라고. 왜 조합은 제한할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문수 단계니까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조합이 이게 제한할 수 없는 이유? 지금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겠어요? 조합은 어느 때 나오냐면 구역 지정이 돼야 여기에 토지 소유자인 갑을병이 조합을 결성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우리 재개발 사업 하겠다 해서 구역이 지정돼야 도장 받으러 온단 말이죠. 구역이 지정돼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구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라고 구역 지정해달라고 지금 제안하고 요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아예 조합이 안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갑을병 토지 소유자는. 내용 아시겠어요? 아직 조합이 탄생이 안 됐다. 그래서 제한할 수가 없다. 자, 다시 제한할 수 없는 시행자 세 가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래서 꼭 시험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도시개발 사업의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래 나오면 틀려. 자, 요자가 이제 제한하면 이렇게 이제 하급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을 제한하면 요청이 들어갑니다. 시도지사한테
요청이 들어가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을 한다. 자, 구역을 지정해요.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지면 드디어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자가 나와요. 시행자가 나옵니다. 시행자가 나온다. 자,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갖다가 계획 이시 사업을 해야 돼요.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여야 돼. 계획 이시해야 된다. 이게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랬다? 실시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갑니다. 실시 계획. 딱 작성을 해. 자,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업지역으로 조성을 하고, 여기에는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기는 도서관으로 하고,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로 쭉 조성하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요. 자, 이걸 갖다가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 계획을 뭐라고 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사업 시행 방식을 보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2개, 뒤에서는 3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수용 사용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따르세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믹스해 뿌리는 거죠. 혼용 방식.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했을 때 만들어내는 방식이 3가지가 나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다시 한번 사업 시행 방식 3가지 시작.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다시 한번.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자, 수용 사용 방식이다 하면 이걸 갖다가 싸그리 수용하죠. 그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좀 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장점은 좀 어렵겠다.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어? 좀 부정적인 게.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가면 좀 단점이 뭐가 있어요? 싸그리 수용하는 거야, 이게. 뭐가 좀, 그래. 제일 문제점이 뭐야?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만성지구 지금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간 거.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가면 뭐가 좀 문제가 돼? 말하지 마. 에? 그렇지, 돈이지, 돈. 돈이요, 돈. 이게 돈이 보상금이 말이죠. 토지보상비가 전체 도시개발 사업비의 80% 이상이 풀립니다. 돈 문제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수용사용방식 최대 단점이 돈 문제야. 그래서 시행자가 저렇게 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많이 풀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구름 타고 와서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는데 이 자 이름이 토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선이가 나와서 돈 문제를 해결해줘. 그래서 이 토선이는 수용 사용 방식상 용어야. 따라서 토선이가 여기에 걸려버리면 틀린다고. 따라서요.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이주대책, 토선이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무슨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한다. 선수금 땡겨 쓴다. 이런 말을 해. 자,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어요. 잠깐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누구? 시행자. 선수금을 땡겨 쓰는 자는 누구? 시행자.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자는 시행자입니다. 이걸 뭘로 바꾸느냐? 지정권자로 바꿔요. 큰일 납니다. 지정권자가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땡이 걸려보는 거예요. 선수금을 지정권자가 땡겨 쓴다.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땡이 걸립니다. 전부 다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도와주러 왔지 지정권자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다. 내용 됐어요? 네. 자, 그럼 이게 최대 단점이야.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선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야. 수용 사용 방식의 장점이 뭐냐 하는 거야. 싸그리 다 수용해버려. 그럼 뭐가 장점이 뭐가 좋을까? 다 털고 나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공사기간이 그렇지 빨리 완성될 수 있죠. 그죠? 이거 니네들이 해라 뭐 해보면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할 거예요. 우리 효천지구가 지금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효천지구는 옛날부터 뭐 사업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효천지구. 에? 효천지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 잡혔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었나요? 뭐 1년 사이에 바로 저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자 잠깐만 좋아요.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은 아주 이게 도시건설이 용이롭습니다. 이게 전부 다 토지보상만 끝나면 바로 집행 들어가요. 바로 1년 내에 완성이 가능하다고요. 뭐가 좋냐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갔을 때는 칼질하기가 좋아요. 뚝뚝 떨어쳐서 주거단지, 상업지역, 관공서부지 딱딱딱딱 만들어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만성지구 혁신지구의 대표적인 사례야.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이라면 반드시 집단적인 택지 등에 있어서 조성 공급이 용이롭습니다.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 말 들어가면 수용 사용 방식이요. 수집 잡아갈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요.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환지 방식에 걸린다고 이러면 틀린단 말이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다시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렇게 돼요. 뭐를 칼질해서 딱딱 뭐를 만들어내기가 아주 용이로운 게 수용 사용 방식이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거 토지보상비가 많이 풀리죠. 그래서 토선이가 등장한다. 이렇게 잡고 자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교환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죠. 교환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새 땅으로 교환하겠다 이 내용이거든. 이 환지 방식.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교환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전에 그 경지 정리를 하는 이 모습을 보신 분들은 좀 알 건데 그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해서 경지 정리 시골에 막 이루어지는 모습들 봤어요? 토지구역 정리되는 거? 안 봤어요?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고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모를 거야. 이게 옛날에 이렇게 이제 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하천 국어가 되어지고 예전에는 삐뚤빼뚤했다고 가부농지 이렇게 어르농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병어농지 해가지고 농지가 삐뚤빼뚤했어요. 뭐 정어농지에서 뭐 이렇게 돼서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쫙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국어 여기 이제 하천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서 갑우 땅은 이렇게 농수로 옆이니까 갑우 농지는 이걸로 줘야지. 여기 산비탈이 있는데 여기다가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병어 거는 이걸로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이런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환지 방식이라니까 환지 방식에서는 이런 게 이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거죠. 환지 방식에서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이렇게 뭐를 구입한다 또는 변경한다 또는 분합한다 결합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수집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 환지 방식에서 그 나오는 내용을 거기 시행 방식만 조금 한번 볼 거예요. 시행 방식이 어디 나오냐면 거기 189쪽인가요? 자 189쪽 제일 밑에 한번 봐요. 사업 시행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 도표 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 나오죠. 자 집단적인 조성 공급 밑줄 거요. 집에 동그라미 칩니다. 수집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환지 방식을 보면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 교환 동그라미 분합 동그라미. 자 그 밖의 구입 변경
변경 동그라미 치고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동그라미 쳐요.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밑줄 그어요. 뭐 변경한다, 구입한다, 분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전부 다 교환한다 막 이런 말 나오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이 그림을 이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자, 이 부분을 밑줄 그어요.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밑줄. 그래서 이제 수용 사용 방식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내용 나오죠. 자,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건 이제 중요한 건데 지가가 땅 가격이 말이죠. 엄청나게 올랐어. 이렇게 올라버렸던 거야. 이렇게 오르면 우리 이거 못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지금 내가 그 효천지구로 알고 있는데 효천지구 그게 민간 택지로서 그 조합원 결성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환지 방식으로? 전주시장이 구역은 지정했습니다. 개발계획도 수립은 해줬지만은 거기 시행자가 조합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효천지구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혁신지구보다 싸다 비싸다?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겠죠? 그래. 공공택지가 아니니까. 자, 이게 믹스해버리는 걸 갖다가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효천지구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요.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거야 거기가. 그래서 이게 수용을 못 하겠다는 거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이제 도로부지 빼주고 관공수 부지 빼주고 공공시설 부지 빼주고 그린공원 부지 빼주고 나머지 논아 가져라. 이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주부터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